가끔 별 이유 없이 몸이 가려운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로션 한 번 바르고 넘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자리가 계속 가렵고 긁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 단순한 피부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가려움. 손바닥이 가려울 때 우리는 흔히 복권이나 사볼까 라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전체 또는 손가락 사이가 자주,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손바닥은 혈관이 풍부하고 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 몸 내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에 쌓인 담즙산이 말초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질환 초기에는 눈에 띄는 황달이 없더라도 손바닥, 발바닥에 먼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유난히 붉거나 자주 가렵고 동시에 쉽게 피로해지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만성 간염이 있는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바닥을 통해 조기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 두피 가려움. 머리를 하루 정도 안 감았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가려움과는 달리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고 각질, 비듬이 동반되는 경우는 호르몬이나 면역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는 피지선이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에 내분비계 불균형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두피에 각질이 들러붙고 모발이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 두피 염증과 가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샴푸를 바꿔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두피 마사지 후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전후나 생리불순이 있을 때 두피 가려움이 동반되면 반드시 내분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눈 주변 가려움. 눈꺼풀 주위는 피부가 매우 얇고 예민한 부위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미세먼지나 꽃가루 알레르기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눈 주위가 가렵고 붓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눈 주변은 혈관이 풍부한 부위로 이런 미세 염증이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밤보다 아침에 눈두덩이와 눈 밑이 붓고 가렵다면 수면 중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초기 당뇨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눈 주위 가려움입니다. 여기에 시야가 흐릿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안과보다 내과에서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귀 뒤나 목 뒤 가려움. 귀 뒤와 목덜미는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위지만 이곳에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면역계 이상이나 장 건강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으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장벽이 손상되어 체내로 염증 유발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이는 곧 전신 면역계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피부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 뒤입니다.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건조하면서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장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고 트림이나 복부 팽만이 자주 느껴진다면 위장 내 미생물 불균형도 함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뒤는 피지선이 밀집된 부위로 간 기능 저하나 지질 대사 이상이 있을 때도 이 부위의 트러블과 가려움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겨드랑이 가려움. 겨드랑이는 체온 조절과 면역 감시의 역할을 함께하는 독특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가렵고 땀 냄새가 예전보다 진하게 변했다면 단순한 채취 문제가 아닌 호르몬 변화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겨드랑이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가려움이 동반되곤 합니다. 이는 흑색흑세포증이라 불리는 피부 변화로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초기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으면서 가려움이 생긴다면 감염이나 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배나 옆구리 가려움. 복부나 옆구리가 가렵고 특히 샤워 후에 더 심하게 느껴진다면 피부 표면의 문제라기보다 내부 장기의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독소가 쌓여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 피부에 뚜렷한 발진 없이도 지속적인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부위에 생긴 두드러기 같은 반응은 면역계 교란에 의한 자가 면역 반응일 수 있으며 특히 단백뇨나 부종이 동반된다면 신장 내 이상 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를 긁었을 때 상처가 쉽게 생기고 회복이 더딘 경우 혈액 내 요소질소나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허벅지 안쪽 가려움.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근처가 자주 가렵고 진물이 나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피부염보다는 대사 이상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부위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마찰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감염과 염증에 취약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특히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곰팡이나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습진이나 무좀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쉽게 손상되며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운전 직종 종사자에게 자주 나타나며 단순 항진균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과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나 호르몬, 대사 기능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에서 지속되고 동시에 피부 건조나 염증, 붓기, 발적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내부 장기의 기능 저하나 이상으로 인해 피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신체가 스스로 이상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국한된 가려움은 그 자체로 위치에 따라 연관된 장기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간 기능 저하를, 눈 주변의 가려움은 혈당 이상을, 겨드랑이의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건강 이상을 조기에 알려주는 몸의 반응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